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카메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익숙한 오프라인에서 매번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좀 카메라를 보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좀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어색하네요. 그래도 어색하고 좀 새롭지만 여러분들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요. 저희 일단 여러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를 위해 IBK 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의 신동혜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IBK 기업은행 채용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요. 저희 오늘 공고일 이후에 바로 첫 번째 2025년도 최초 공개 바로 온라인 채용 설명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은행 소개, 그다음에 공고 내용 소개,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 최근에 바로 입행한 따끈따끈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선배랑 톡, 그리고 실시간 Q&A도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퀴즈 시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퀴즈도 있고 Q&A도 선정되면 여러분들 커피 쿠폰도 바로 드리니까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커피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오늘 1부 파트를 맡을 저희 IBK 기업은행 인사부의 채용 담당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먼저 저희 IBK 기업은행의 인사부의 새로운 아이콘 상큼발랄 홍일점, 살짝 멀리서 보면 IBK의 50m 김태리, 건지은 대리를 소개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지은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저희 홍일점, 저희 50m 김태리, 네, 아주 저희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밝게 또 잘 해줄 거니까 저희 건지은 대리님께 또 좋은 설명 기대하고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인사부에 정말 잘생기고 뛰어난 외모로 인기가 많은 명실상부 대학교 홍보대사 출신의 인재가 계십니다. 이제 대학교 홍보대사를 넘어서 IBK 인사부의 홍보대사로 저희 박준성 과장을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성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굉장히 스윗한 웃음, 저희 완전 스윗한 웃음 잘 보여주셨는데 다음 그 옆에 또 굉장히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 사실 이분은 키가 크셔가지고 또 커서 서서 또 설명해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데 우리 대학교 농구 동아리 대표 출신 지은 대리보다 살짝 조금만 더 멀리서 보면 우리 IBK 100m 유지태 최윤수 대리를 또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은행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수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또 뛰어나신 세 분과 함께 저희 1부 시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대한 소개, 채용에 대한 소개 등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전하고 꿈꾸는 오직 너를 위한 IBK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박수!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설명회는 크게 5개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은행 소개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입행원 채용 안내와 그리고 상반기 진행 예정인 청년인턴 채용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요 FAQ를 안내를 드린 후에 1부는 마무리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2부 때는 따끈따끈한 여러분들 진짜 최근 1년 반 이내에 입행한 신입행원분들 모시고 우리 노하우를 들어보는 선배랑 톡 시간, 그 다음에 사전에 접수된 질문과 우리 유튜브 라이브의 묘미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댓글창을 통해서 문의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끝났다고 가시면 안 되시고 우리 온라인 필기시험 모의고사 QR도 저희가 띄워놓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보와 커피 쿠폰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 IBK 기업은행을 소개해줄 IBK 기업은행의 새로운 아이콘 떠오르는 홍일점 50m 김태리, 건지연 대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설명회 문을 힘차게 열어주신 과장님의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채용 지원에 있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IBK 기업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부문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노력하는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은행으로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정부 및 정부 기관 지분이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잘 성장하고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이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종사자 수 또한 81.3%에 달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공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를 위한 기업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저희 IBK 기업은행은 위기의 순간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었는데요. 1998년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직접 겪으셨을 코로나19 때에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 더 열심히 활약했습니다. 저희 IBK 기업은행은 비올 때 우산을 뺏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으로서 경기 대응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환위기와 카드 사태 등 경제 위기 시기에 시중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회수하지만 기업은행은 오히려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들의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은행권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했으며 은행 브랜드가 10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대출 전체의 4분의 1, 약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IBK 컨설팅, 아이원잡, IBK 창공, IBK 박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 맞춤 비금융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중소기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전국 629개 영업점을 통해 개인 고객 금융을 함께하고 있으며 WM센터 운영을 통해 개인 고객의 자산 관리를 위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점포수를 줄이고 있지만 IBK 기업은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점포수를 늘리는 등 고객 중심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원활한 수출입 거래를 지원하고자 IBK 기업은행은 전 세계 5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7개 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IBK 창공은 IBK 기업은행만의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창업기업들의 투자 및 융자 뿐만 아니라 회계세무 컨설팅, 분야별 멘토링, 사무공간 제공 등 금융권 최초로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단순히 이렇게 금융적인 지원과 활동뿐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 은행을 위해 ESG 경영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녹색금융 확대, 문화예술, 지원 분야 확대, ESG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대외평가에서도 글로벌 파이낸스 지속가능 금융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뛰어난 기업은행, 정말 들을수록 멋지지 않나요? 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IBK 기업은행은 세계가 인정한 은행,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글로벌 초인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기업은행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IBK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합니다. IBK 웨이라는 7가지 방식으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 이 7가지가 아닐까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신입행원 채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BK 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박준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 처음 설명드리는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기업은행 채용 브랜드 슬로건은 너를 위해 IBK 동행입니다. 브랜드 슬로건만 들으셔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느끼실 텐데요. IBK 기업은행은 항상 지원자를 배려하고 응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지원자 친화적인 슬로건으로 저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채용 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동행이라는 부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본격적으로 202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공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 기업은행은 총 170명을 채용합니다. 기업은행은 금융 일반과 디지털 IT 분야로 나누어 금융 일반 150명, 디지털과 IT 각각 10명씩 채용 예정입니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으로 학력, 연령, 성별 등 지원자의 편견 요소나 자격 요건 없이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일반 분야는 일반 120명, 지역 인재 30명, 총 150명을 채용하며 지역 인재는 졸업, 재학, 휴학 중인 자의 최종 학교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 인재로 입행한 직원은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IT 분야는 신입행원 연수 종료 후 영업점 근무가 기본 원칙이고요. 유관부서로 일부 직배치되는 인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IBK 기업은행 직원으로 금융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점 근무 후 유관부서로 조기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입행 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 점포 OJT 경험도 제공할 예정이니 지금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보고 있는 지원자분들이 꼭 신입행원으로 입행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각 채용 분야별 세부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금융 일반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 외환, 수신 업무를 담당하거나 본부에서는 여심 심사부터 금융 신상품 개발이나 글로벌 신사업 기획 등 다양한 부서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기획을 통해 보다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전행 데이터 수집 관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은행의 IT 전산 시스템과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회사인 만큼 해킹 등의 보안 위험을 보호하는 정보보호 운영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업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각 분야별 현직자들의 직무 소개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해당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 두시고 저희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끝난 후 영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채용 우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대사항은 크게 전 분야에 대한 공통 우대사항과 디지털 IT 분야 우대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분야 공통 우대사항은 장애와 보훈, 금융 및 디지털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우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와 보훈은 모든 전형에서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자격증은 필기시험에 한해서 자격증 종류별로 3에서 15%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우대 자격증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자격증 1개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가능 자격증 종류는 저희가 또 채용 공고랑 입행 지원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IT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디지털 IT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 필기 시험에 한해서 가점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채용 전형별 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IBK 기업은행의 상반기 신입행원 서류 접수는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마감 마지막 날이 월요일 아침 10시이므로
미리 여유 있게 입행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한 입행 지원서에 대한 심사는 블라인드 저촉, 표절 여부, 은행명 오류 등을 점검하여 적부 심사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적부 심사이기는 하지만 입행 지원서를 기반으로 실기 시험과 면접 시험이 진행되므로 지원자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기업은행 상반기 필기 시험 4월 12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NCS 기반 직업기초 6개 영역은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요. 직무수행 파트는 금융일반은 경제 경영 기반의 직무상식과 시사, 디지털 IT는 전산학, 빅데이터, 시사 등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금융일반 직무수행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원론이나 경영학 원론 수준의 난이도로 시험을 출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 저희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은 4월 28일부터 5월 14일 중 하루 당일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기시험은 모든 채용 분야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유토론, PT 발표, 인터뷰 3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금융일반은 팀 프로젝트, 디지털 IT는 코딩 테스트가 추가로 진행되어 총 4가지로 실기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마지막 관문이죠. 면접시험만이 남아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5월 26일부터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각 그룹의 부행장님들과 다대다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입행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성과 조직, 직무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채용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길고 힘든 여정이 될 수가 있지만 기업은행의 채용 슬로건 너를 위해 IBK처럼 기업은행은 지원자들을 배려하고 응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IBK 기업은행의 가족이 되신다면 입행 후 다양한 인재 양성 제도를 통해 커리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점이 또 저희 기업은행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신, 심사, PB, 외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고요. 국내외 대학원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 인력풀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 50위권 이내로 구성하여 학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인력풀은 앞서 보셨듯이 전 세계 약 60개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인사이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네, 기업은행 직원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직원 복지 제도인데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며 금융권 내에서도 선도적인 복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복지 제도들 중에서도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여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자랑할 만한 것은 IBK 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PC오프 제도라든지 육아휴직 3년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고 육아휴직 제도 정착으로 최근에는 남성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육각형 직장 IBK 이 한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 따르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저는 IBK 기업은행을 육각형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와 지점 경영평가의 근무 시간들이 반영되다 보니 퇴근 시간 준수 등 워라밸이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고요. 다양한 인재 양성 제도를 통해 자신만의 커리어를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으로 어느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조직 문화 또한 유연하여 IBK 세븐웨이처럼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서도 기타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 중에서는 신입행원 초봉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지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육아휴직 3년 제도 등 선도적인 복지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채용 설명의 세 번째 파트인 청년 인턴 채용 소개를 진행할 저는 인사부 최윤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은 크게 금융일반과 디지털 IT 두 개 분야로 청년 인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개 분야의 차이점은 수행하는 업무에 있습니다. 금융일반 분야로 입행할 경우 통장 신규, 카드 신규 및 재발급 등의 영업점 업무나 본부부서 관련 산업동향 리서치 또는 은행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이트 도출 등의 본부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십니다. 디지털 IT 분야의 경우 IBK 기업은행의 전산개발 업무 서포트나 IBK 기업은행의 디지털 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본부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십니다. 청년 인턴 채용 실기시험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신입공채 실기시험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입행원 채용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공채 채용 과정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청년 인턴 채용의 경우 필기시험 전형과 최종 면접시험 전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일반 지역인재로 지원할 시 신입공채와는 달리 최종 학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년 인턴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IBK 기업은행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청년 인턴 분들이 취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주 알찬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저희 IBK 기업은행은 청년 인턴 분들이 수신, 여신, 외환 등의 직무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하며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원 멘토 1명, 책임자 멘토 1명 등 총 2명의 멘토분들이 청년 인턴분들께 업무 지식이나 근무 경험, 취업 노하우 등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청년 인턴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BK 창공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해당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들이나 어려움들에 대해 직접 솔루션을 제시하는 IBK 창공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업은행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청년 인턴 오프라인 워크숍을 매 반기별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워크숍을 통해 인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 인턴 분들끼리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있고 선배와의 대화, 인사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실질적인 기업은행 취업 관련 꿀팁 또한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인턴 채용 공고는 4월 말쯤에 게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IBK 기업은행에 지원해주신 지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신입행원 공채 관련 주요 FAQ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말 블라인드 채용이 맞나요? 네,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학교명, 성별, 지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입력이 불가하오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환학생을 가거나 대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분들도 학교명은 꼭 땡땡 대학교로 표기해 주셔야 블라인드 채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학교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 기업은행은 대학교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합격 후에 신입행원 연수와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분야별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분야별 복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일반과 디지털 분야는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신다면 두 가지 분야 모두에서 탈락하게 되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대 가점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대 가점은 저희 자격증이나 우수 인턴 가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우대 가점 1개만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점을 상한으로 해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가점으로 15점을 받고 보훈 가점이 10점이라면 두 개 모두 인정되지만 상한선인 20점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본부부서 근무는 어떻게 할까요?인데요. 디지털이나 IT 분야의 경우에는 유관 경력 등을 고려해서 바로 직배치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입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열린 인력 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희망 부서에 지원을 하고 선발되게 되시면 해당 부서로 이동해 근무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디지털 분야와 IT 분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행 후에 하게 되시는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AI 모델링,
디지털 신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시고요. IT 분야의 경우에는 IT 시스템 개발, 당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정보 보안 등의 개발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채용 전형은 더 없나요? 네, 저희 다른 채용 전형도 있는데요. 바로 경력직 수시 채용입니다. 저희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유관 업무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할 전문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아까 전에 설명드린 청년 인턴 또한 이번 상반기에도 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최근 입행한 신입행원분들의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선배랑 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수 대리님이 정말 교회 오빠처럼 정말 상세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제 생각에는 2부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여러분들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직전에 입행한 23년도 하반기, 24년도 상반기, 24년도 하반기 이렇게 세 기수의 따끈따끈한 신입회원분들 모시고 대화해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2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팁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실시간 Q&A라든지 그리고 다 끝나고 그것도 끝나고 나면 저희 필기시험 모의고사 QR도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저희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 10분 정도 쉬고 2부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면 딱 48분인데 우리 12분 정도만 쉬는 걸로 하고 4시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따끈따끈한 신입행원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저희 인사부의 팀원의 대들보 한 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딱 보시면 남자답게 생기셨고 지금 마이크 드셨는데 남자답게 생기셨지만 속은 정말 촉촉하고 감성적이시고 지원자분들에게 대한 애정이 정말 듬뿍 담긴 흔히 말하는 겉바속촉의 대면사 저희 IBK의 3m 정대세 저희 노상철 차장님을 박수로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인사부에서 신입행원 채용 담당하고 있는 노상철 차장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이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제 겉도 좀 촉촉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겉바속촉의 대명사 상철 차장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또 여기 세 분의 신입회원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신데 긴장을 조금들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먼저 신입회원분들의 또 소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분들이 온라인 방송 이런 게 또 처음이실 거예요. 근데 아주 능숙하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약간 리허설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짝만 또 약간 딱 봐주시면 잘 소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텐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 대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은행 구로 디지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행 1년차 이민주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다소곳하게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마이크 이어받았는데요. 우리 최원대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2024년 상반기에 디지털 직군으로 입행해서 지금 AIN 테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채연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살짝 편하게. 다음으로 제일 긴장하고 있는 저희 막내분이 계세요. 우리 입행한 지 이제 2개월 돼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주영 기자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의 막내 동행기수 기업은행 물레동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동행기수 다 보면 여러분들 최근에 입행하신 분들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 보면 각자 이제 기수명이 있어요. 뭐 꽃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우주기수
우주기수죠. 이렇게 살짝 우주기수, 고백기수, 동행기수인데 저희가 연수원에 들어가면 기수명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수가 조금 결정이 되는데 우리 살짝 간단하게 우리 기수가 이렇게 어떻게 왜 이런 의미가 됐다 살짝 소개 한 번씩 들어볼까요? 우리 우주기수부터 선배님부터. 네, 저는 23년 하반기에 입양한 기수로 저희 기수명은 우주인데요. 우주는 우리의 빛으로 주위를 밝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주처럼 끝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수라는 포부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포부 우주까지 굉장히 크네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고백기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기수명은 고백인데요. 고객과 함께 100년을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고객과 함께 100년을 함께하겠다는 고백. 네, 고백을 담았고 다음으로는 저희 동행기수 막내죠. 막내기수 동행입니다. 네, 저희 기수명 이름은 동행인데요. 고객과 함께 동행하고 동기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행으로 지었습니다. 네, 역시 좋은 기수명들이 참 많네요. 정말 인상 깊고 되게 뜻들이 굉장히 깊고 넓어요. 굉장히 좋은 뜻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좀 좋은 기수명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새로 신입회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새로운 기수명을 가지시게 될 거고 또 투표하시게 될 건데 또 다른 좋은 기수명이 나타날 걸로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대사와 함께하는 우주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를 고백하고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선배랑 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상철 차장님께서는 인사부 입장에서 또 말씀을 대변해 주실 거여서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배랑 톡 전형으로 좀 나눠서 토픽을 나누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수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우리 박수 시원하게 치면서 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배랑 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서류 전형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서류 전형을 모두 좀 잘 아시겠지만 서류 전형은 저희가 접부 심사로 합불이 좀 결정이 되는데 좀 어떻게 블라인드를 피해 갔는지 또 어떤 경험들을 써야 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소 쓸 때 있잖아요. 이거를 좀 어떤 경험들을 담아서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한번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선배들께 한번 들어볼 건데 이 부분 좀 궁금해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 막내부터 우리 막내 기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경험들을 좀 담으려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은행 청년 인턴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기업은행 인턴 동안 했었던 기업은행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녹여서 좀 로얄티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조금 담아서 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약간 디지털 IT는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바로 마이크를 잡으셨던데 디지털 IT만 꺼내도 대리님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채연 대리님의 한번 들어볼까요? 경험도. 네, 저는 전산직이다 보니까 직무 능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작성했고요. 그리고 성과를 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2가지식으로 풀어서 작성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성과나 프로젝트 했던 것들 2가지식으로 남겨놨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정리해가지고 담아놓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우주기수 한번 들어볼까요? 또 어떤 경험들을 조금 담으려고 했는지. 네. 저도 금융 역량과 실전 경험을 나누어서 조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금융 역량 같은 부분에서는 자격증 취득이나 학과 공부와 같은 내용을 담음으로써 은행원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갖추었음을 어필하였고 실전 경험의 측면에서는 인턴이나 서포터즈와 같은 대외 활동 경험을 강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고객 친화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금 어떤 걸 쓸지 좀 나열을 해보고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궁금해. 왜냐면 이걸 어떻게 썼는지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물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지원 동기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가 거의 대부분 지원 동기인데 우리 지원 동기는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들 많이들 조금 막연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뻔할 수 있나? 내가 뻔하게 쓰면 좀 너무 식상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첫 번째 바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우리 채연 대리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썼으면 되는지 본인 경험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를 3단계로 나눠서 작성했는데 첫 번째로 제 경험을 쓰고 두 번째로 기업은행의 현황을 쓰고 세 번째로 그 현황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보고 제가 왜 금융업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기업은행에 지원했는지 아실 수 있도록 풀어서 작성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좀 기업은행을 왜 지원했는지를 쓸 때 금융업을 왜 했는지, 그다음에 기업은행을 그 중에서 왜 선택했는지까지 잘 썼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또 되게 긴장하고 있는 아니 너무 긴장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동행객수의 막내 최근에 썼으니까 어떤 지원 동기를 갖고 썼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저는 기업은행 인턴을 했었기 때문에 기업은행 인턴을 하면서 주변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도와드리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러한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인턴 경험을 녹여내서 그렇게 했던 건가 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동기까지 한번 들어봤고 이쯤에서 제가 이번에 또 인사부 분들을 한번 모셨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 풀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자소서 문항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구성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문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딱 모신 저희 상철 차장님께서 저희가 자소서 문항 구성이나 이런 걸 전담하셨었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질문들을 했는지 또 어떻게 담았는지 한번 출제자의 의도 컨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차장님 이번 자소서 문항을 준비하셨나요? 예, 이번에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은 지원자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입행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이고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 아닌 적부심사기 때문에 좀 이제 솔직하게 편안하게 본인에 대해서 작성하실 수 있게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어투도 원래 이렇게 저희가 뭐 이제 논술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뭐뭐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 뭐 작성해 보시오 이런 거를 좀 탈피하고 싶어가지고 지원 첫 단계에서부터 좀 저희가 지원자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위하고 배려하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어투도 조금 편안하게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라는 게 평가 항목이 아니고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 때 면접위원분들께서 지원자분들이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나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게 문항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안 그래도 자소서 문항들 이번에 보면 컨셉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진짜 겉바속촉의 상철 차장님의 느낌 그대로 정말 촉촉하게 되게 부드럽게 배려하는 말투로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말투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 자소서도 조금 쉽게 풀었을 수 있게끔 많이 더 적어놨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게 유튜브 업로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유튜브 업로드하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금 잘 들어놓으시면 좋은 게 우리가 유튜브 업로드하는 게 1부랑 그 다음에 2부에 이제 일부 내용들만 조금 당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건 당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참고해서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서류 전형도 한번 진짜 끝으로 한 번만 다시 물어보면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블라인드 저촉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는 보면 이게 블라인드 좀 저촉을 안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또 우주기수 선배님 한번 이민주대리님 한번 어떻게 블라인드 피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좀 했다, 어떤 식으로 노력했다 이런 것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라인드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지원자분들께서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정이나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자소서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AI를 활용해서 자소서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러한 도움을 받으실 경우에는 표절률과 같은 경우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서 자소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꿀팁 되게 좀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블라인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블라인드에 저촉되지 않게끔 보수적으로 적어서 여러분들께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표절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표절률에서 많이 떨어져요. 정말 좀 안타깝게도 표절률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내용 불성실 그리고 은행명 오류도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점 잘 생각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제 또 세 분의 신입회원분들과 또 차장님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토픽은 우리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 진짜 이 필기시험이 정말 어렵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걸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필기시험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좀 그쪽에서 필기시험에서 걸러져서 많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딱 물어볼게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그러면 이번에 채연 대리님부터 혹시 딱 디지털 담당이시니까 우리 필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진짜 후배들이 듣는다 내 후배들이다 내가 진짜 뽑고 싶다 하는 후배들이 듣는다라고 할 정도로 상세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자였어서 직무 지식보다는 NCS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요. NCS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으로 감을 좀 잡았고 직무 지식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주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네, 열심히 공부 그래도 짧지만 이렇게 강하게 또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우리 우주기수 선배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얼마나 준비했고 뭘 준비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네, 저는 학교 공부와 취중 생활을 병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공부에도 집중하면서 최대한 남는 시간인 오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서 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하셨다는 것들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우리 또 괜찮죠? 이제 좀 풀렸죠? 굉장히 풀렸죠? 우리 막내기수 우리 동행기수의 임주영 계장님의 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 4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는 비전공자다 보니까 조금 직무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NCS에 조금 더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CS를 주 3회 정도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감에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좀 비전공자다 보니까 NCS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 그다음에 직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저희가 조금 난이도가 23년도 뭐 하반기라든지 그 전까지는 또 엄청 어려웠었다가 저희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고자 24년도 상반기부터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NCS의 비중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수가 조금 더 늘어났고 배점 수가 좀 늘어났어서 이번에 25년도 상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기조가 가지 않을까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약간 이런 거는 정말 짤막한 거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우리 수능 시험장이나 이런 데 가면 나는 뭐 이렇게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그 전날 뭐 했다. 나는 수능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뭐 그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뭐 노래를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하셨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우리 짤막하게 이거는 대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짤막하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저도 시험날 당일에는 한 글자라도 더 봐야지라는 마음에 막 종이를 바리바리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시험장을 가면서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기업으로 가기 위해 더 한 발짝 다가가는 행복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마인드 컨트롤. 또 다른 거 있어요? 뭐 난 좀 다른 거 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들 눈빛을 피하는 거 같지? 우리 채연 대리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뭐 지금 불편하신 거 아니시죠? 네. 저는 뭐 따로 준비를 했다기보다 시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약간 이게 어찌됐든 뭐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떨리기도 떨려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그 전에 괜히 음악 듣고 뭔가 이렇게 눈 감으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했었던 거가 또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다음으로는 이것도 정말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채용 설명이나 상담할 때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NCS랑 직무 문제 이렇게 직업 기초랑 직무 문제로 나뉘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떤 것부터 좀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NCS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경제 경영 뭐 주관식 등등도 있는데 이거 문제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제일 최근에 보신 한번 임주영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개인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NCS 먼저 풀고 직무지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NCS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저는 언어 문제가 조금 약했어서 의사소통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나 자원관리 문제를 먼저 풀었고 그 후에 의사소통을 풀었습니다. 약간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음에 우리 디지털 핵심 인재 우리 김채연 대리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시작해서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 NCS를 먼저 풀기 시작을 했고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다 싶을 때 직무로 넘어가서 직무를 쭉 풀기 시작했고, 다 풀고 나서 다시 NCS를 보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대리님은 약간 왔다 갔다, 네. 약간 집중력 좋았을 때 빠바박 풀고 네. 그 다음에 직무 갔다가 다시 또 직무가 좀 아니, 그렇진 않지만 하게 되셨다는. 그럼 우리 민주 대리님은 어떻게, 혹시 이민주 대리님은? 저는 반대로 직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공부했던 이론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아는 직무 문제 먼저 전부 풀었고요. 남은 시간을 최대한 NCS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NCS랑 직무 문제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꿀팁인데요. 일단 시험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일단 과감히 넘어가고 남은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것을 노려보는 것이 좋은 꿀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결국에 다 틀린데요. 세 분 약간 다 누구는 NCS 먼저 풀고 여기 직무 먼저 풀고 여기는 NCS 풀었다가 다시 직무 갔다 다시 또 NCS 오고, 아마 자기만의 방법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공통적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간 배분을 해서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거는 먼저 풀고 못 풀겠다 싶은 건 일단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풀어야 또 시간 안에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해봤었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번 다음에도 또 나온 저희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인사부에서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좀 출제하면 좋을지를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저희 상철차님이 아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기시험을 좀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방향이 저희가 NCS 비중을 조금 강화하면서 NCS 문제들과 그다음에 직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난이도를 낮추고자 해서 경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도 원론 수준으로 좀 내고자 했어요. 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빅분기라든지 뭐 IT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그런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것도 많이 보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필기 시험에 좀 여러분들께 부담이 안 됐으면, 물론 안 될 수는 없어요. 뭐 어차피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낮추고자 그다음에 NCS 비중을 조금 더 높였던 것들이 있고요. 2025년도 상반기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슷한 기조를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니까 이것들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준비하시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금융권 모의고사라고 해서 준비를 좀 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사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설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돈을, 그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힘드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돈 쓰실 때가 많을 텐데 여기에 쓰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 좀 해결하고자 좀 모의고사도 준비를 해보고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거나 NCS를 높이면 조금 더 이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거에 더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또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을까요? 한 가지 우리 차장님 또 이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답에 대한 감점 있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으니까요. 시험 열심히 푸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꼭 이제 빈 상태 아니고 뭐라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찍어서 제출해서 맞으면 점수 받는 거잖아요. 찍어서 그렇게라도 찍어서 보시면 일단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필기시험 전형은 또 여기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대망의 실기시험입니다. 우리 은행 누군가 그랬는데 은행 채용 전형의 꽃은 실기 면접이다. 이렇게 저희 IBK 기업은행도 실기시험이 IBK 조직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또 한편
어느 누군가는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 하루 종일 또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긴장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열정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 맞이할 준비를 잘 해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꿀팁이 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선배분들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솔직히 내 진짜 후배들 뽑혔으면 좋겠다. 내 후배들 데려갈 거다. 내가 진짜 이것만 알려줄 거야 라는 꿀팁들 한번 기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실기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살짝 눈빛을 피하셨지만 우리 채연 대리님 디지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기시험 준비하셨나요? 뭐 기간이라든지 뭐 어떤 걸 했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후배하게 말씀해 주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다른 지원자들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PT 면접,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스에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디지털 I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스 보다 보니까 프로그래머스나 코딩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그것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난이도를 조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사실 매번 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뭐 24년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뭐 프로그래머스 레벨 2 정도가 되지 않았었나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또 동행기수의 임주영 계장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면접을 1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터디를 가장 잘 이용을 했었는데요. 스터디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은 서로 지원자들끼리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터디 되게 강추드립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스터디 강추드린다고 아주 엄지척을 해주셨는데 네, 스터디로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실기시험? 궁금한데. 저는 학교 생활과 취준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여기 두 지원자 대리님 계장님과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스터디를 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AI 면접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제 모습을 고치려고 피드백을 하였고 그 외에도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직접 말을 해본다거나 카메라로 녹화된 제 모습을 보는 방식으로 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앞에서 하면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되게 가족 앞에서 하면 괜찮았어요? 부끄럽지만 오히려 가장 솔직하게 날 답변을 받을 받을 수 수 있으니까? 있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바쁘시거나 스터디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AI 역량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실기시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많이 준비하셨구나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당연히 모든 전형을 다 잘해야겠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딱 이 실기시험 프로그램은 나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 실기시험 프로그램에 가장 힘을 실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에는 우리 대리님 먼저 해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기시험 전형은 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혼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무조건 팀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안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험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준비했습니다. 네, 딱 초점을 맞춰서 그것도 잘 준비하셨고 다음은 우리 동행기수의 임주영 왜 잠깐 이쪽으로 찾아보시는 거 같아요. 임주영 기자님 한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봐볼까요? 네, 저는 개인 P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 PT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같은 지원자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잘 들으실 수 있을지 좀 쉽게 설명하면서 그런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PT 면접을 더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하셨었다. 네. 뭐 여러 가지 준비점들이 있긴 했지만 내가 어떤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지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해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넘어가 볼게요. 되게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 더 역시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지원자 여러분들 또 궁금해할 출제자의 의도, 왜 어떤 걸 보나, 왜 실기시험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런 것도 한번 좀 궁금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IBK 3m 정대세 겉바속촉의 대명사 저희 상철차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구성들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평가위원들에게 좀 어떤 것들을 위주로 보라고 교육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근데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교육을 하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당사자분이시니까 네,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민주 대리님이 먼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크게 토론, 팀 프로젝트, 개인 인터뷰 이 정도로 실기시험 구성을 하고 있고요. 팀 프로젝트 때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처음 보는 같은 지원자들과 조를 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추진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이제 PPT를 작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또 옆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토론 때도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다 이렇게 그냥 타인 앞에서 잘 표현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이제 저희 기업은행 현직자들이 한 15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교육하는 거는 실기시험이 이제 또 긴장된 상태에서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접하는 거다 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답변 내용의 학술적인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긴장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꾸준하게 내 생각을 마무리까지 잘 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좀 봐달라고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소중한 꿀팁 같은 것들 전달을 드렸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약간 지원자들이 잘 말씀하실 수 있게끔 많이 돕고자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그만큼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지.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네, 그래, 네. 지원자들을 위해서 많이 한 2개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평가 항목마다 그 배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을 잘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해진 배점이 있고, 다음 프로그램은 또 새로운 배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 망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걸 이어가지 마시고,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좀 새롭게 좀 힘을 내서 끝까지 그 실기 시험을 하루 종일 그 완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에 좀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채용 설명이나 채용 상담회를 가거나 하면 항상 상철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매번 인성과 태도를 좀 강조하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은행원을 뽑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창구에서 긴 시간 동안 좀 고객들을 대면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실기시험 때 그 과정 중에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미소 띈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은행원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은행원이 좀 인상 쓰고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저 같아도 다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은행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실기시험 내내 실제로 가시게 되면 진짜 9시부터 뭐 4시, 5시까지 계속 미소 짓고 긍정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기시험에 정말 하루 종일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진짜 힘들겠지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미소 짓고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면 좋다라는 말씀들을 조금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리고 이거를 들었었을 텐데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실전에서 이런 거 어떻게 써먹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현 대리님 한번 듣고 싶네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원은 창구에서 고객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좀 긴장되거나 좀 압박이 느껴진다, 표정이 굳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미소 지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리님 면접할 때 봤는데요, 되게 열심히 잘 웃으려고 하셨던 것 같았던 또 기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방긋방긋 웃으셨던, 지금 조금 긴장해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웃고 계셨는데, 다음으로 우리 대리님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기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웃는 모습과 미소는 평가위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나 토론과 같은 다른 실기시험도 진행이 같이 되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유지한다면 평가위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분들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더욱 좋은 실기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습했던 게 있어요? 그 전에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꼭 실기시험 때만 웃는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이나 면접 전에 대기하는 시간에도 항상 웃는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진짜 기업은행 쉽지 않네요. 그렇게까지 또 열심히 연습을 해주셨구나. 맞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뭐 웃는 미소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막 그것만 있어서야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객을 대면하는 은행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서도 그걸 또 얼마나 잘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실기시험 토픽은 여기서 넘어가 볼까요? 실기시험 토픽은 한번 넘어가 보고요. 다음으로는 한번 면접시험으로 넘어가. 이 진짜 면접시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난 이것만 하면 이제 된다. 근데 1.7배수여서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약간 불안감. 1.7배수 안에 내가 그 안에 들고 1.7배수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면접시험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면접시험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나는 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잘하고자 했는지 한번 우리 최근에 입행하신 임지영 기자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면접 시험도 실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면접 시험은 임원분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원분들 역시 또 미소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울 보고 항상 웃는 연습 또한 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보다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전에는 약간 스터디파였다가 임원 면접 때는 약간 혼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대리님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임원 면접? 저는 임원 면접 때야말로 정말 저라는 사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만의 스토리텔링, 저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썼던 자소서를 많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실기시험 때 인터뷰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받았던 질문들이 임원 면접 때도 똑같이 저에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자소서나 실기 면접을 복기하고 상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지금 보면 약간 자소서나 입행지원서 이런 거 다시 좀 복기를 해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저희가 딱 임원 면접 할 때도 정작 딱 입행지원사랑 이런 것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임원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임원분들은 어쨌든 그거의 바탕으로 어떤 질문들을 할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면, 잠시만요. 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많이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있거나 혹시 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만약에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그런 걸 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답변이 궁금하긴 한데, 이번에 최원 대리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그냥 당황하면서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했던 데까지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평소 했던 것도 잘 얘기하면서 약간 시간을 약간 달라고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뭐 약간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와서 이렇게 딱 멈췄던 적 있어요? 있었는데 뭐 잠깐 생각할 시간 가질 수 있을까 여쭤보고 나서 대답 제대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맞아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다음에 계장님도 혹시 그러셨던 적 있어요? 조금 뭐 당혹스럽다거나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면 이런 질문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던 게 좀 난 좋아 보였다. 있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뭐 좀 당황했던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씩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미소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라는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다음에 생각을 천천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꿀팁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모르는 질문이 오거나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받으면 다들 좀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넉살 좋게 저는 이렇게 말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딱 넉살 좋게 제가 이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부행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막 좀 되게 넉살 좋게 얘기하셨던 분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침착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보는 거니까 그렇게 잘 답변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다시 이분이 궁금합니다. 또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지금 겉바속 쪽의 대명사 우리 상철차장님께서 IBK 3m 정대세 저희 면접 시험은 어떤 것을 좀 평가위원들이 위주로 설명하는 것 같은지 우리 평가위원 실제로 면접 시험 가면 면접 시험에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제가 하잖아요. 제가 교육을 하고 면접 시험 장소 들어가면 우리 상철차장님이 뒤에 계시거든요.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어떻게 평가위원들이 위주로 보는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회가 진행될수록 겉을 진짜 촉촉하게 부드럽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바삭한지 제가 몰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저도 면접을 하시는 거를 보면 일단 임원분들은 이 회사에서 기업은행에서 한 30년 정도를 근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훌륭한 지원자들이지만 어떤 그런 성향이나 분위기가 기업은행에 맞는지를 위주로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임원 면접 시험을 보면 진짜 기업은행의 조직 문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부행장님들이나 외부 위원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취조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압박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진짜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많이 해주시니까 긴장이 되면은 약간 고등학교 때 뭐 교장 선생님, 학교 선생님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여러분들 긴장하시지 않게 꽃도 많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편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긴장 안 하시게끔 많이 노력을 하니까 임원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긴장될 때마다 시간을 좀 요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준비한 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긴장을 최대한 푸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시는 게 본인의 모습을 좀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또 긴장 푸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고 그런 팁들 아주 전달을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접 시험까지 해가지고 쭉 토픽을 정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 한번 선배님들께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것도 진짜 질문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는 입행 후입니다. 내가 입행 후에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분들 뭐 IBK 기업은행이 조금 다닐만한 회사인지 뭐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진 않은지 뭐 이상하진 않은지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거죠? 다들 편한 것 같지만 솔직히 한번 물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들 뭐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분들 입행한 지 2개월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 일하시는 분 또 입행한 지 1년 반이 돼가죠 이제 1년이 돼가 그렇죠 1년이 돼가죠 1년이 돼가시는 또 1년이 지났고 이제 딱 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첫 번째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막내 계장님 이제 입행한 지 2개월 차 여러분들 입행하자 2개월 차마다 뭐 할까요? 일단 어떤 거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행한 지 2개월 차고 일한 지는 1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수신 업무라는 입출금이나 예금 신규 등을 배우고 고객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의 금융적 애로를 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가면 수신보도 보고 근데 또 인상이 좋으시니까 어른분들이랑 많이 상대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도 했었고 다음으로 우리 AI 테크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부서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고 하셔도 되겠다. 네. 네. 저희 부서는 AI 앤 테크 센터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AI 가상인간을 통해서 외국어 응대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AI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GPT처럼 은행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IBK GPT 구축도 하고 있고 송금은행 추천 모델 등 다양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어로도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우리 영어 할 필요 없이. 네. 그래. 오. 네, 좋군요. 좋은 일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우리 또 가장 오래된 선배님이시니까 우주기스의 이민주 대리님 어떤 업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주영 계장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처럼 예금이나 카드와 같이 은행원이라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전세 자금이나 스마트론 같이 개인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개인 여신 업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에 관한 사업 관리까지 진행하는 기업 여신 업무까지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크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올라운드 플레이어네요. 수신도 하고 뭐 외환도 하고 여신도 하시고 개인 기업 여신 다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또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가장 좀 힘드셨던 적은 언제인지 또 반면에 가장 보람차고 좋았던 것은 언제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이거 처음에 바로 궁금한데 우리 일하신 지 이제 1개월 되신 우리 입행하신 지 이제 2개월 되셨다고 하시는 계장님 언제 가장 힘드셨나요? 그리고 언제 가장 보람찼고 좋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입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없어서 항상 선배님들께 여쭤봐야 된다는 점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힘들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배님들께서 항상 주저하시지 않고 저는 신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봐도 된다고 따뜻하게 정말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일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찼던 거는 어르신분들께서 제가 조금 업무가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도 신입인데 너무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고객이 칭찬해주면 저도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우리 또 디지털 쪽에서는 어떤 게 좀 힘든가요? 본부 부서에 또 계시니까 힘든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힘드신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보람찼던 점 언제일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개발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성능이 안 나오거나 뭐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기거나 할 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가장 보람찼을 때는 이렇게 서비스를 오픈을 했을 때 실제로 하시던 분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 좋은 서비스다 이런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됐을 때 좋은 피드백이 오면 확실히 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제님도 올라운드 플레이어니까 뭐 다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언제 힘드셨고 언제 가장 보람찼어요? 저는 힘들었던 경험은 앞서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입 때 업무가 미숙해서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스스로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보람찼던 경험은 제가 코로나 때 힘들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대출을 지원했던 업무를 관리를 하면서 아직도 고객님들께서 그때 힘들었을 때 기업은행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어라고 말해주실 때 기업은행 은행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자기소에서의 입행 전에 썼던 포부를 실제로 실현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때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보람찼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또 이쯤에서 이것도 좀 궁금한데 우리 출제자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우리 상철 차장님은 궁금하잖아요. 우리 차장님 또 오래 은행생 하셨는데 언제 가장 힘드셨고 또 언제가 가장 보람찼을까요? 저는 이게 좀 뻔한 답변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대리님들 말씀처럼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까지 좋아. 제가 지금 이제 입행한 지 13년 차인데 너무 좋아서 뭐 계속 연락을 이어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힘들었던 적은 딱히 기억이 나지 진짜. 힘들었던 거 저는 은행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아까 보람된 것 힘든 거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이게 채용 되게 보람되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되게 제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정말 좀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람 얘기하시니까 저도 첫 대출이 이제 은행 들어와서 한 달 안 돼서 2천만 원짜리 순댓국집 사장님한테 대출을 해드린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첫 대출이기도 했고 제가 사실 아무것도 그냥 뭐 내세울 거 없는 그냥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사실 기업은행 전체로 보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나이도 한창 연배가 어린 저한테도 감사를 표하시고 막 따로 오셔서 막 바카스도 주시고 저희 지점 식구들도 그 순댓국집 가서 회식도 하고 막 그런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던 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아주 따뜻한 경험을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만큼 참 경험을 알차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시면 또 신입회원 분들께서도 각자가 이제 기업은행 일원으로서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저희 또 채용 담당자로서 너무 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드리고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니까 더 많이 또 역량을 펼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조금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팁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신입 회원분들의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계장님부터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오늘 이제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걸 보시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딱 참여하는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원서를 쓸 때만 해도 정말 이 실시간 라이브를 제가 직접 시청자였는데요. 시청자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정말 영광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후배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우리 채연 대리님도 IBK 고백 기수의 채연 대리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유튜브 보신 분들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우리 우주기스의 민주 대리님.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은행을 이끌어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후배분들을 또 기다린다는 아주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끝으로 겉바속촉에 속촉에 계속 얘기해가지고 우리 차나님, 아 이제 이 정도면 겉바속촉은 아니고 겉촉 속촉. 차나님의 한 말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많이 할 건데 그쪽에서 오시면은 온라인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자기소개서 작성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자기소개서 통과하고 회사 이렇게 여러 개 합격했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취업 준비생 분들이 저희도 다 똑같은 시기를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할 때 뭔가 내 기쁨의 리밋이 좀 설정이 돼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하실 건데 그런 거 하루하루를 조금 알차게 좀 보내시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취업 준비하는 거를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좀 삼으시면서 하루하루 착실하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따뜻한 말씀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편집해서 올릴 건데 그때는 또 Q&A나 이런 건 조금 제외하고 올릴 거여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 저희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꼭 오셔서 꼭 많이 와주셔서 많이들 좀 질문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여러분들 Q&A나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저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소서나 면접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채용 홈페이지 QR이라든지 IBK 사보 홈페이지 QR이라든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약간 수치 같은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QR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좀 이용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화면 잠깐 이렇게 좀 띄워놨고요. 여러분들 QR 잠깐 찍을 수 있는 것들 찍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상철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질문하셨던 것들이나 궁금하신 것들 많이들 좀 물어봐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쭉 보시면 여러 군데 학교들도 있고 또 두 번째 주부터는 저희가 지방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부산 등 다양한 지역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피 트롯도 있으니까 오셔서 커피 드시고 채용 설명회 또 설명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쭉 안내를 한번 드렸고요. 도전하고 꿈꾸는 오직 너를 위한 IBK 기업은행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준비하는 만큼 또 잘 기다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고 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희 잘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 꼭 또 잘 지원해 주셔서 저희 실기 시험이나 임원 면접 이럴 때도 꼭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여기 또 후배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선배들이 또 열심히 여러분들 잘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저희 IBK 기업은행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QR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띄워놓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QR 다시 띄워놓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잘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끝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안녕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나중에 IBK 기업은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